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가짜 자본주의다. 세계 민주주의가 그 가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짜 민주주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지금 한참 본질에서 멀어졌는데 점점 일탈하면 일탈할수록 일탈하는 이 사회의 이 현상에 갖다 맞춰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전 세계 아무데나 가서 돈벌이, 센 놈이 돈벌이 해먹자라는 것을 세계화라고 하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떠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기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지 공정한 자본의 경쟁을 갖다가 유도하는 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이 센 놈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체제가 아니라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야말로 기득권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체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의 한계가 지금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의 또 다른 이 부수적 피해는 뭔가 하면 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 파시즘적인 독재자들, 이 독재자들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면서 너거 체제나 우리 체제나 똑같다고 하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 별거 아니더라. 저것끼리 모여서 EU를 만들고 나토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쳐들어가면 제대로 지킬 군대도 하나도 없다.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고 철떡같이 말해도 쳐들어가면 안 지킬걸?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를 포기할걸?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영향이 중동에 있는 깡패들한테 건너가 가지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 서한 지구, 전 중동의 이 이슬람들이 이제 서방의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를 조롱하면서 군사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기사에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탱크가 3,000대가 날아갔대요. 그 전에 러시아가 개전을 할 때 탱크가 3,000대보다 적었는데 러시아가 그동안에 날아가 버린 탱크가 3,000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효과가 있니 없니를 떠나서 저 군사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탱크를 3,000대를 없애버리다. 그래서 지금 굴러다니는 탱크들은 대부분 창고에 고철로 갖다 놔은 걸 수리해가 끄집어 와서 지금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올해가 국방비가 최고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투입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 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미국이 동구권 공산주의에 몰락이 위해 유일한 세계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오는가 싶었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힘이 쇠락하는 사이에 이 러시아, 중국 같은 독재 국가들이 미국의 파워를 알아보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들의 침략을 공고히 해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먹는 걸 보면 2008년에 크림반도를 먹고 2012년에 돈바스를 먹고 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지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금야금 팽창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러시아가 갈 때는 발틱 3국과 폴란드 바스키우 해랑 그리고 몰도바, 조지아 이런 데 간다는 거죠. 자,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출구가 없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돌파구는 뭐냐? 대만 침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포기할 거다. 대신 미국의 관세 장벽을 쌓고 미국의 이민 장벽, 난민 장벽을 쌓아서 철저하게 미국이 장벽을 쌓은 장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고립 국가가 될 거다. 전 세계 전쟁에서 발을 빼고 전쟁이 나는 나라를 지원하지 않고 미군들도 다 철수시키고 돈을 내게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서 지금 올해 한번 보세요. 유가는 앞으로 중동전이 저게 빨리 안 끝나죠? 1년 더 넘게 끌 거예요. 한참을 끌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수시로 터지면서 유가를 불안하게 할 거예요. 지금 수에즈 운하나 호르무즈 해협에 이 통상, 물류 통상이 지금 막히고 수시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죠. 자, 이런 속에서요. 허약하게 된 전 세계의 가짜 자본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를 낳고 있어요. 미국 한번 보세요. 경제가 겉으로 호황이라 하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역대 최악이에요. 유럽도 최악이에요. 일본도 최악이에요. 자, 한국도 지금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불황이 닥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삶의 수준이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의 수준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과 토대를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결국 자본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됐어요. 그래서 자본을 위한 대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육강식 자본이 지배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슈퍼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강자들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시스템은 강화되고 다수의 중산층은 무너지면서 서민화되고 있어요. 빈곤화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 근래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이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 개인들, 자영업자들 부채가 지금 수습불능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60, 70대에서도 다 돈 벌러 놓고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될 40대가 지금 파산이 제일 많고 그간에 한국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이 결과인 투자로 포장된 투기의 결과가 영끌 비투에서 부동산 좋아하다가 주식 좋아하다가 코인 좋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다 물려서 영끌 비투가 지금 수습불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생불능이고 이 죽어가는 부동산 살려보겠다고 정부가 안간힘을 써도 누적 되어 온 부동산의 문제들이 지금 터져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PF발 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터져나갈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의 경기를 주도해둔 부동산이 무너지고 내수도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내수 소비를 안 하지요. 다들 공돈 아파트값 올라서 벌어서 쓰다가 주식 올라서 벌어서 쓰다가 자산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공돈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자 부담은 늘고 예? 물가 인상은 되니까 이제 쓸 돈이 없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지요. 수출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점점 수출 환경은 안 좋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앞서 열거한 것처럼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주가 조작, 돈의 환장에서 살아온 천민 자본주의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온 한국 사회 시스템이 실제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우리 5+3 같은 서민을 위한 주거, 공정한 입시 경쟁, 그리고 보육, 요양, 일자리, 외노자, 플랫폼 이런 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게 될 거예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해온 것들을 제대로 듣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걸 내놓는 데가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포퓰리즘만 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가 판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판이 더 돌아갈 수 없는 작동불량, 영어로 out of order, 고장 상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거기에 사우나가 있는데, 자,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자체에 남녀 사우나가 있는 아파트는 기본 35억, 40억은 할 겁니다. 그런 아파트에 사우나에 40개가 넘는 다이슨 한 개당 뭐 6, 70만 원씩 하는 헤어 드라이를 갖다 놨는데 그 중에 7개인가 8개인가 사라져 가지고 공문을 붙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4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헤어 드라이기 다이슨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거기 있는 걸 훔쳐서 갖고 갔겠습니까? 수건도 사라진다. 그럼 커뮤니티 시설에 샐러드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몇 번씩 와서 퍼먹는데요. 그런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한 7, 8천 원 내고 먹는 그 단체 급식 같은 밥을 탐을 냅니까? 자,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이 언밸런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한 장에서 살아왔지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이것을 공존해서 살면서 적당하게 탐욕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고 돈 많이 벌고 기득권이 되면 최고고 남은 모르겠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억짜리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지요. 자, 그런 썩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뭔 대가를 치느냐? 사회가 총체적으로 작동불능에 빠지게 되면서 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사회 변화를 그렇게 외쳐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론이 외면했어요. 이 진정한 각성은 언제 오느냐? 현재 가짜 자본주의, 가짜 민주주의가 한계에 와서, 차가 원래 가다가 서기 전까지는 차가 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한은. 그런데 차가 섰을 때, 야, 무리하게 달리면 고장이 나는구나라는 걸 그때서 알지요.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동불능 고장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제 총선 끝나면 여러 군데에서 작동불능 고장이 터질 겁니다. 부채에서, PF에서, 그 은행 위기에서, 자, 그리고 총체적인 경제 침체가 전반적으로 덮게 되면서 파산이 넘쳐나고 폐점이 넘쳐나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산 가격 폭락은 더 심해지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성은요, 항상 적절한 때 오지 못하고 늦게 오는 법입니다. 자, 그때라도 제대로 배워야요, 멸망은 면할 거라고 봅니다.